자,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건너가고요. 감정평가론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론. 이 평가론 15% 정도 나와요. 15%가 몇 문제예요? 6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초 파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란, 옛날에는 우리 감정사 제도와 평가사 제도 따로 있는데 합쳤어요. 그죠? 자, 감정이란 말은 뭐예요? 이것이 진품이냐 모조품이냐 가르는 걸 감정이라 씁니다. 되겠죠? 그럼 진품이 되었을 때 뭐예요? 이 가격을 결정하는 걸 평가라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감정사 따로 있고 평가사 따로 있었거든요. 이 합쳐가 감정평가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합액으로 표시하는 전문가의 판단이자 의견이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때는 경제적 가치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 임료를 다 포함하겠죠. 필요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성과 부정성, 개별성 된 평가의 필요성이 들어왔어요. 자, 요거 필요성이 들어왔습니다. 자, 봐두시고, 밑에도 좀 많은데 시험과 그렇게 많이 관계없으니까 건너가고요. 한 장 건너가겠습니다. 3번의 전제 조건에 따라 감정평가, 현황평가가 뭐요? 있는 그대로를 평가하면 현황평가입니다. 현 상태로 이용되는 것, 고마줄 것입니다. 현 상태로 이용되는 것, 이걸 현황평가라 씁니다. 조건과 기한과 소급이 있는데요. 조건이 성취되는 걸 전제로 평가하면 조건부 평가다. 이거 좀 이따가 다시 보고, 조건이란 말이 들어와요. 조건부 평은 조건이 성취되는 것 전제, 요것만 줄 건 없고, 자, 문제의 조건이란 말이 들어오니까 신경 쓰지 말고 기한부하고 소급평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놓은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는 시간이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시간이 흐르겠죠. 시간이 흐름으로 인하여 뭐를 정해야 됩니까? 시간이 변동하니까. 시간이 자꾸 변하죠. 시간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동됩니까? 변동되어 있겠죠. 변동되어 있으니까, 자, 이 시간이 이렇게 변동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평가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 정해야 됩니까?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자, 다른 것을 다 알고 있더라도 기준 시점을 모르면 평가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2019년입니다. 오늘이 6월 19일이거든요. 자, 기준 시점은 어떻게 정합니까? 가격조사 완료 일자를 기준 시점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럼 기준 시점은 언제 한다? 감정평가사가 가격조사 완료 일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격조사 완료 일자라고 조문에 되어 있어요. 완료 일자. 기본사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걸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를 우리가 기준 시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날짜가 2019년 6월 19일이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요날 평가는 원칙인데 이날 평가하는 원칙에 예외가 있어요. 그죠? 예외가 있는데 예외를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그죠? 과거로 가서 평가할 수 있습니까? 미래에 가서 평가할 수도 있어? 예, 장래도 평가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원칙은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가, 자, 가격조사 완료 일자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가, 자, 가격조사가 가능하다면, 자, 기준 시점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기준 시점을 따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로 가면 소급하여 평가할 수도 있습니까? 소급하여 평가할 수 있는데 소급평가는 과거란 말이 꼭 들어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땅이 있는데 분쟁이 발생했어요. 분쟁이 발생하면 이것이, 자, 이 땅이 분쟁의 원인이 발생한 날짜가 있겠죠. 그죠? 만약에 2017년에 갑과 을이 이 땅을 샀다 봅시다. 그럼 분쟁이 발생한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유사를 받는데 형제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분쟁 소송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가야 됩니까? 2017년으로 가야 되겠죠. 만약 6월 19일 같으면 이 날을
과거를 수급해 이때가 평가를 해가지고 분쟁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송 사건은 소급 평가로 가야 됩니까? 자, 그래서 소송 그죠? 자, 소급 평가 되겠죠. 자, 그래서 소송하는 사건들은 그 분쟁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소급 평가라 쓰고. 자, 기한부 평가 있습니다. 장래로 가죠. 자, 그러면 2019년에 갑순이가 만약에 건설회사 K라는 건설회사가 대구시에 분양 신청을 합니다. 분양 신청을 하겠죠. 그 분양 신청할 때 현재로 합니까? 입주 시점으로 합니까? 입주 시점을 합니다. 그러면 2년 다니까 2021년 6월 19일 날 이때가 입주 예정일이라 봅시다. 입주 예정일이겠죠. 그러면 이걸 분양 신청을 시청에다 분양가를 신청해서 임하하겠다고 시청에 이제 승인을 받으러 가거든요. 그러면 승인 받을 때 여기 직접 공사비도 있고 간접 공사비도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본인의 적정 수급인의 뭐다? 적정 이윤이 있겠죠? 적정 이윤이 있고 통상의 부대비용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뭐다? 제조달 원가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다? 통상의 부대비용 있겠죠? 자, 이 통상의 부대비용 할 때 광고비 같은 거 넣어야 안 돼요? 예? 넣어야죠, 당연히. 자, 광고비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잖아. 분양하려고 하면 광고를 신문에 광고 내든 뭐 현수 막 해놨죠. 몇백 장, 몇백 장이 막 도로에 막 붙여놨잖아. 이 광고비 다 넣는 거예요. 분양가에 포함합니다. 자, 광고비. 자, 만약에 옆에 이거를 아파트 지으면 옆에 아파트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시비 걸 수 있어 없어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소음 발생하니까 못 살겠다 어쩌고 저쩌고 막 현수 막 그지만 이거 보상해 주겠죠. 자, 건축자재 쌓아놨는데 여기 뭡니까? 건축자재 쌓아놨는데 길 가다 누가 여기 자빠졌어요. 물려줘야 안 물려줘요? 물려줘야 되겠죠.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가 넣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날이 입주 시점이니까 물가 상승률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예? 물가 상승률 다 넣어야 돼요. 자, 만약에 이거를 분양 신청할 때 물가 상승률을까지 이날 시점을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때 하면 손해잖아. 그죠? 그러면 현재 여기 분양가가 1,000만 원 같으면 2년 후에 받으니까 한 1,200원 평당에 받 1,200이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그래야 누가 유리합니까? 건설사 유리했죠. 이를 우리가 기한부 평가라 씁니다. 자, 그래서 기한부 평가는 어디에 많이 씁니까? 기한부 평가는 분양가 선정할 때 많이 씁니다. 이 분양가 선정할 때 쓴다. 자, 그럼 기한부 평가는 지문에 장래란 말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장래 들어옵니다. 자, 장래 시점이 명확할까요? 불명확합니까? 명확하게 됩니다. 언제 입주 예정일 신청할 때 넣습니다. 분양일자, 입주 가능일까지 다 넣어요. 착공일 다 잡아 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본다? 과거라는 말이 보이면 무슨 평가? 소급평가. 장래가 보이면 기한부 찍으시면 돼요. 문제 나왔을 때. 뭐 별건 아니겠죠.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지문들이 한 문제 놓을 수 있거든요. 원칙은 무슨 평가입니까? 개별평가가 원칙입니다. 자, 원칙은 어디만 있습니까? 개별평가에만 원칙이 들어옵니다. 다른데 원칙이 들어오면 다 틀려요. 원칙은 개별평가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2번부터 나머지 다 예외입니다. 구분평가도 있고 일괄평가도 있고 부분도 있고 독립평가도 있습니다. 다 예외 조항입니다. 자, 그러면 많이 적어놨는데 이거를 다 읽어보고 하는 머리가 아파요. 시험장 가가지고 가치라는 지문이 보이면 뭐 찍습니까? 구분평가 찍었어요. 지문 보고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 부분이란 말이 보이면, 자, 일부가 보이면 뭐다? 부분을 찍으세요. 일단 일부라는 지문이 있으면 의심하지 말고 무슨 평가? 부분 평가를 그냥 찍으세요.
되겠죠? 자, 만약에 일괄이란 말이 있습니까? 일괄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일괄. 또는 일체란 말을 들었습니까? 일체라든지 일괄. 되겠습니까? 또는 복합부동산 이런 말 했습니까? 복합부동산 일체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토지 건물 일체 되잖아. 일체가 보이던 복합부동산에 이거는 무슨 평가? 자, 일괄 평가하시면 된다. 무슨 평가? 일괄하여 평가하시면 돼요. 일괄하여 평가 찍으면 돼요. 되겠죠? 자, 용어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가치가 문제가 보이면 구분 평가 찍어야 되고, 지문 일부가 보이면 부분 찍고, 일체란 말이 보이면 일괄 찍으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밑에 독립과 부분, 복합부동산 있는 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복합부동산은 뭐를 복합부동산입니까?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요 건물이 있거든. 요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하고 토지와 결합되어 있거든. 이 토지 부분과 건물이 많은 거요? 결합되어 있어요. 이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이걸 복합부동산에 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복합부동산이라 쓰거든요. 현재 평가는 뭐한다? 땅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 토지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 토지만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거든요. 그죠? 토지만 평가를 한다면, 여기 토지만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려고 하는 건 뭐가 평가한다? 토지만 감정평가를 하려고 한대요. 그렇습니까? 평가를 하려는데, 자, 이거를요 볼 때 나지라는 말은 있으면 건물이 있어 없어요? 건물이 있는 땅을 건부지라 씁니다. 원래는 토지와 건물이 다 존재하는데, 원래 토지와 건물이 다 존재하는데, 건물이 있는 땅이라 보면 현황평가입니까? 아닙니까? 현황평가 맞겠죠? 있는 상태로 아까 평가했잖아. 근데 나지로 보면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조건을 붙였어요. 원래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다는 조건을 붙였어요. 그죠? 이걸 조건부 평가라 씁니다. 되겠죠? 그럼 이거는 건물이 있으니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건부 감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부 감가를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고려했죠. 그러면 얘는 건부 감가를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건부 감가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건물이 없다고 하여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상태에서 아예 건물이 없는 상태 땅마 평가, 이건 완전 독립되었습니까? 이걸 독립평가라 씁니다. 이거는 일부만 평가했어요? 전체 중에서 뭐가 평가다? 일부만 평가하는 것을 무슨 평가? 부분평가란 말을 쓴다 이 뜻입니다. 다 평가 안 했잖아. 다 평가하면 뭐다? 일괄평가인데, 땅마 평가니까 일부분 평가니까 이걸 부분평가라 씁니다. 요 부분평가도 나왔고 독립평가 나오고, 독립평가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는가 하면요, 표준지 감정평가 씁니다. 저기 가면 표준지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표준지 감정평가 쓰겠죠. 표준지 감정평가 쓸 때 되겠죠. 이 표준지 감정평가 할 때 이거 씁니다. 자, 50만 필지를 우리나라 표준지를 만들어야, 이 표준지 가지고 비준표 만들거든요. 비준표 만들어야 개별공시지가를 작성할 수 있어요. 개별공시지가가 나와야 뭐를 한다? 세금을 때릴 수 있다고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일단 용어만 구분합니다. 독립은 여기 많이 쓰고, 자, 일부만 평가하는 것은 부분입니다. 일부는 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 이 땅이 이만큼 있는데, 그죠? 여기에 예정도로 그어졌어요. 예정도로. 그러면 여기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전부 다 수용됩니까? 여기만 수용돼요? 일부만 수용되죠. 그럼 이 일부만 수용되니까 이 부분을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평가할 때도 무슨 평가? 일체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합니까?
현황으로 했다가 요것만 도출하겠죠. 그럼 1분 말이 나오면 이건 무슨 평가? 부분 평가란 말을 씁니다. 잘 모르면 지문이 1부란 말이 보면 무조건 부분 찍으세요. 막 복잡하게 막 적어놨거든요. 그죠? 그래서 딱 같이 보이면 무조건 구분 찍고 1분 오면 부분 찍고 일치 오면 일괄 찍으시면 돼요. 그냥 찍으면 맞아 들어가니까 문제에서 그걸 선택하시면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한 장 넘겼습니다. 가격 이론이 있습니다. 가치와 가격이 있거든요. 가치라는 말과 가격은 왜 만든지 한번, 요거는 과거는 좀 많이, 최근에 들어가 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토지는 영속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나왔고요. 토지는 뭐다? 영속성이라는 성질이 있고요. 건물은 내구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건물은 내구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 내구성, 이렇게 성질을 갖고 있거든. 토지는 영속성, 건물은 내구성. 요 성질 때문에 부동산은 가치와 가격이 확실히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보통 밸류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가 밸류라고 불러요. 가격을 프라이스라 써요. 프라이스. 자, 요 가치는 주관적입니까? 가치는 주관적 성질이 많거든요.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개념입니다.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개념의 성질이겠죠. 그래서 가치의 전문가가 보통 물으면 한번 기출했죠. 이거는 자, 감정 평가사가 되겠죠. 감정 평가사를 전문가라 보겠지만, 자, 가격은 과거의 값이니까 객관적입니다.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 된다.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 되겠죠. 만약에 전문가를 물으면 중개사 되겠죠.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자, 이걸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얘를 우리가 가격의 전문가라 부르고요. 자, 가치는 한번 보겠습니다. 장래란 말을 씁니다. 장래. 장래 기대되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편익은 화폐적 편익과 비화폐적 편익을 모두 포함한대요. 화폐적 편익도 있고 비화폐적 편익겠죠. 자, 화폐적으로 도는 편익도 있고 쾌적성이라는 비화폐적 편익도 있습니다. 편익이 뭐예요? 수익이에요. 수익. 편익이 뭐를 말한다? 수익이라고. 수익. 같은 말인데 수익보다 넓은 용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했습니까?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겠죠.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그래서 환원, 돌렸다는 환원한 값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고요. 저는 현재로 바꾸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이는 현재의 값이 되겠죠? 현재의 값인데 이걸 시험에 넣을 때는 과거의 값 또는 미래의 값 이렇게 바꿔 놓으면 틀린다. 과거의 값도 나왔고 미래의 값도 나왔어요. 이미 문제는. 요거는 교환의 대가 관계 비교를 하면 얘는 교환의 대가 관계 있습니다. 자, 뭐 관계다? 교환의 대가와 관계 있죠. 자, 교환했으니까 실제 지불된 금액입니까? 실제 지불된 금액이 됩니까? 지불된 금액이 되겠죠.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되겠죠. 지불된 금액이 된다. 지불하는 순간에 이거는 과거의 값이 됩니까? 어떤 값이다? 과거의 값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과거의 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값은 한 개만 존재합니까? 예? 값은 한 개만 존재하겠죠. 그죠?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한다. 무수히 많이 존다. 여러 개 존재한다 라고 씁니다. 그럼 가치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로 되어 있어요. 되겠죠? 그러면 가치를 제가 화폐 단위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현되겠죠.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면 이것이 뭐다?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뭐 하는 거예요? 상승합니다. 가치와 가격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가 성립하겠죠. 어떤 관계 성립한다? 비례 관계가 성립하고, 화폐액과 가격은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관계가 형성되겠죠. 그러면 가치가 상승하면, 뭐가 상승하면?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할까요? 가격도 상승합니다. 자,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질까요? 가격도 떨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진다. 이것도 기출됐고, 단기와 장기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바꾸고 시험 났습니다. 단기적 부분과 장기적 부분입니다. 단기는 가치하고 가격이 일치일까요? 괴리될까요? 괴리되겠죠. 그래서 자, 괴리인데 일치로 바꿔가 시험 나왔고요. 장기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됩니다. 그죠? 네, 균형치로 가겠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비교해서 시험에 종종 잘 나오니까 좀 봐두면 되겠죠. 그죠? 자, 그거 좀 봐둬야 됩니다. 가치와 가격의 개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치를 value라고 썼죠. 가격을 price라고 썼습니다. 가치는 자, 현재의 값입니다. 이걸 과거의 값 또는 미래의 값으로 바꾸어 놓으면 틀리겠죠. 장래 기대는 편익이 수익입니다.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값이 되겠죠.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되고, 자, 가치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 주관적 주산적이니까 전문가는 감정평가사고요. 가격은 과거의 값입니다. 교환하는 순간에 되겠죠. 실제 지불된 금액이 되겠죠. 가치를 화폐로 표시한 것이 자, 가격이 되겠죠. 그죠? 주어진 시점에 하나만 존재한다. 이걸 여러 개라고 바꿔가 시험 나왔고요. 전문가를 중개사로 씁니다. 자, 박스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영속성, 토지는 영원히 존속하겠죠. 여기 토지는 지구를 말합니다. 그죠? 만 지구가 없으면 사람도 없겠죠. 자, 내구성 건물입니다. 건물은 구조입니다. 요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죠? 맞죠? 저 옆에 올라가는 것은 HP인 빨간 거 막 올라가는 거 맞죠? 요즘 HP인으로 많이 하잖아. 이렇게 생기는 거 있잖아. 이렇게 생기는 거 봤습니까? 볼트 너트 조화가 하는 거 있잖아. 이거 HP인이거든. 여기에다 철골하고 철골을 올리고 그에 철골을 옆으로 돌려서 피복만 철근 콘크리트 졸았습니다. 그죠? 요즘은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게 더 시간 단축되는 이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튼튼하고 올려놔버립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건물은 다 구조로 되어 있다. 벽돌을 우리가 조적식이라 쓰죠. 블록도 조적식이라 쓰고, 나무는 뭐다? 목구조는 가구식 구조라 씁니다. 목구조로 많이 가구식 구조로 보통 씁니다. 이 가구식 구조는 지진이 많은 동네에다가 많이 써요. 왜? 예? 지진이 강하기 때문에. 자, 지진 많은 데는 조적조 찍어버리면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조적은 사활적자니까 쌓아서 계속 올려야 되니까. 자, 동그라 1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속성의 내구성이 있으므로 가치와 구별이 가능하고, 2번 장래, 가치는 장래 기대는 편익이 수익입니다. 현재 가치로 하는 값이 현재의 값이 됩니다. 가격은 교환의 대가, 실제 지불된 금액의 과거의 값이 되고, 가치는 무수히 많으나 가격은 하나만 존재하겠죠.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로 되어 있고요. 단기의 가치와 가격은 불일치하지만 장기는 가치와 가격이 결론적으로 균형치로 도달하겠죠. 6번에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현한 것이 가격이고, 가치의 상승 가격도 상승한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가격의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시험 잘 안 나오니까 참고로 보시고, 가격 특성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특성. 이것도 잘 안 나오는데 그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등기법하고 연결되는데 일로 볼래요? 네, 이거 등기법이 있어요. 등기법이 있거든요. 등기법. 가격은 자, 임료가 있겠죠? 임료 이래 되겠죠? 기간 간다면.
자, 이거를 가격과 관계있는 것을 갑부에 있어요. 등기부에 뭐다? 갑부. 가격을 표현하는 소유권하고 관계있죠. 을구는 뭐다? 소유권 외와 관계있죠. 소유권 뭐다? 외적 부분과 관계있거든요.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 민법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다 합치면 이거 됩니까? 그죠? 그렇잖아. 요 같다 해놨잖아. 같다 했잖아. 같다. 그럼 여기 원본입니까? 예? 돈 주고 샀으니까 소유자가 빌려줬습니까? 과실이에요? 이 말이에요. 사용수익 하니까 임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 요것만 보면 원본은 협의고 전부 다면 과실까지 있습니다. 이걸 광의라 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협의는 가격만 하고, 자, 광의는 뭐까지? 용익, 임료까지 포함하는 걸 광의라 썼다 이런 뜻이에요. 2번이 시험 나오거든요. 자, 부동산 가치 또는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 갑이면 물리적 실체의 갑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여러분 부동산 할 때 물리적 샀습니까? 권리 사왔습니까? 권리 사온 거예요. 물리는 거기에 가만히 있습니다. 못 움직입니다. 뭐만 삽니까? 등기부상 권리만 사는 거예요. 물리적 실체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그죠? 4번 또 시험 나왔습니다. 2개 이상의 권리기 동일 부동산에 존재하면 각각 권리기 대하여 각각 가격이 따로 형성할 수 있습니까? 따로따로 형성하겠죠. 만약에 임차권은 임차권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고 소유는 소유에 대한 이익이 따로 발생해요. 각각 발생하는데 이거 각각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출했거든요. 이것도 기출된 지문입니다. 되겠죠? 자,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생 요인. 가격이 발생하려고 하면 이런 요건들이 있어야 돼요. 4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있는 요건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요건은 자, 여러분 입장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발생하려고 하면 자, 여러분 물건 살려고 하면 샀을 때 본인에게 효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도 내게 필요 없으면 사겠어 안 사겠어요? 안 사죠. 이걸 우리가 유용성이라 쓰기도 하고 효용성이라 씁니다. 그래서 유용성, 나에게 필요해요. 제가 남자인데 여자하고 굉장히 예쁜 거 있어요. 제가 사겠어 안 사겠어요? 안 사죠. 나에게 효용이 없거든. 사도 못 쓰잖아. 그죠? 유용성, 이걸 효용성이라 쓰기도 합니다. 이걸 효용성이라 씁니다. 효용성. 효용성인데 효율성으로 용어를 바꿔가 시험 나왔습니다. 효율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효율성 하는 말은 없습니다. 효율성으로 바꿔가면 기초로 했거든요. 이걸 효용을 다루면 효용이라서 효용성이나 효용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볼까요? 주택은 우리가 쾌적성입니까? 자, 그래서 쾌적성이 로얄층은 쾌적성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죠. 만약에 아파트 살 때 됐으면 5층 밑으로 사지 마세요. 저는 기준 한 5층까지 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걸 전제로 하고 없으면 1층이 제일 좋습니다. 1층을 샀어요. 가면 갈수록 1층이 제일 비싸고 다음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가고 엘리베이터 없는 경우 사는 방법, 추세가 그렇게 현재 바뀌고 있고 그죠? 왜냐하면 노년층이 많으니까 뭡니까? 위로 올라가면 싫어하거든요. 엘리베이터 있으면 뭐다? 상층이 좋아요. 왜 상층이 좋은가 하면요, 이 요즘은 조경나무를 많이 심고 나무를 많이 심어요. 겨울은 괜찮은데 이 습기가 특히 이런 건물들은요, 여기는 좀 덜 올라오는데 1층에 습기 엄청 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 곰팡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이 습기 차면 곰팡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부 막 가렵고 이래요. 세입자 들어도 금방 나가려고 해요, 곰팡이 때문에. 5층 이상 올라가 버리면 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통풍이 잘 되고 일조량이 많아요. 자, 한 10층 이상 올라가 버리면 아침 일찍이 6시 해 뜨면 저녁 해질 때까지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햇빛이 일조량이 굉장히 많아요.
일조량이 많다는 것은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뭡니까? 통풍이 잘 되니까 시원해요. 이런 경우는 고층은 특별히 에어컨 없어도 돼요. 누구 말 때나 아파트 그냥 에어컨 옵션으로가 15층인가 뭐 했다 하더라고. 저기 그 무슨 태강 아파트인가 15층인가 했는데 한 번도 안 틀었대요. 부자 받고. 근데 그 태강 아파트는 좀 이상한 것 같아. 거기 예시장 앞에 그 태강경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아파트 있죠. 예, 그거를요 옵션을 하면 그걸 분양가에 넣어가지고 세금을 때려버려야 돼. 분양 금액에 포함시켜가지고 신고를 해버리니까 그걸 뺐으면 취득세를 덜 내잖아요. 그만큼. 그죠? 취득세를 덜 내게 되는데 그거를 이거 합쳐가지고 동구청에 신청을 해버리니까 동구청에는 거기에 대한 세금을 받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자, 왜냐면 취득세는 시세다 광역시세거든요. 도시라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은 뭐다?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커지잖아. 금액이 더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등기할 때 뭐 해놨더라고. 내 아는 사람애가. 그죠? 그래서 입주한다고 가니까 집에 뭐 색깔이 뭔가면 그 손님 색깔 있죠? 예. 회색인가? 그거로 도배 다 해놔. 다 뜯어내고요. 예. 가가지고 또 막 그거 예민한 사람이라 가지고 다 뜯어내고 뭐 바르는 것만 편백나무 싣고 가가지고 다 돌렸어. 금방하고 것이라고. 예. 가가지고. 그거 한다고 내가 토요일 일요일 2주 동안 가가지고 막 시급했어요. 아, 내 바빠 죽겠는데 끄집고 가가지고 그거 한다고. 그죠? 편백을 돌려야 거기 뭐 기토산이 나오니 무엇이 나오니 피토친이 나오니 뭐 계산하면서 예? 해가지고 뭐 얼마나 오래 살락 하는지는 몰라도 그죠? 아, 또 먹는 것도 엄청 뭐 이런 거 저런 거 좋다는 거 다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 하는지 몰라도 살려고 하는 건 뭔지. 그죠? 그때 아무거나 먹어도 잘 사는 사람 다 잘 살던데. 우리 군에 있을 때는 훈련 갔을 때 제가 15사단 있었거든요. 15사단 있고 안에 들어갔을 땐 철책 안에 들어갔거든요. 철책 안에 들어갔는데 철책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1년 동안 들어앉아 있으면 타치를 안 하거든. 실탄장전회가 있으니까. 그죠? 그 철책 밖에 놓으면요 피곤해요. 훈련시키고. 그죠? 그래서 거기도 산들이 많고 거기 단풍나무들이 많고 겨울에는 빼찌가에 불 떼야 되니까 나무하러 가야 돼요. 나무하러 이 잘라러 가야 되거든요. 전방을 가면 전부 다 전라도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아래 위로 다 전라도 사람. 맨날 갈가요. 경상도 사람. 예. 위에도 바로 위에 고참도 전라도고 밑에도 전라도고 전부 다 광주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예? 그래서 이 경상도 어투쓰니까 투박해 보이잖아. 무뚝뚝하다고 틱또 그죠? 한 방 걷어 터지고 이러다고 또 한 방 걷어 터지고. 아, 참 많이 당했다고요. 고참대가 또 오길래 황창 조지고 나왔어요. 저도 열받아가 보복하고 나왔어요. 전라도에도 워낙 막 전방이 많이 오니까 보복하고 왔다니까. 그럴 필요성이 없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일단 쾌적해야 됩니다. 상층일수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3분의 2쪽입니다. 어느 쪽? 3분의 2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꼭대기층이 안 팔리니까 탑층에다가 건설사에서 머리 쓴 게 뭡니까? 예, 복층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은 탑층은 왜 올라오면 12차 방수를 하거든요. 아스팔트 12차 방수를 하는데 그게 깨진다고요. 한 10년 넘어가면은. 그러면 방수가 깨지면 물이 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선호를 안 하니까 이제 복층을 해가 팔아먹는 거야. 인기 좋게 해가지고. 오래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아스팔트 12차 방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오래되면 방수 파괴되면 밑으로 물이 들어오면요. 그 골 때려요. 물 잡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죠? 하자고 수기간 끝났는데 나중에 그거 찾기 쉽지 않아요. 관리소 이야기하면요. 별로 관리소장 별로 신경 안 써요. 잘 못 찾아요. 그것도 어디서 새는지 빗물이 들어오는지. 자, 그래서 일단 3분의 2 시스템이 좋아요. 그래야
아래로 에어컨 떼고 여기가 좋은 게 뭡니까? 위에다 독서실이니까 뭐예요? 겨울 되면 난방하거든요. 여름 되면 냉방하거든. 밑에도 전기회사거든요. 밑에 전기 같은 가스라는 회사예요. 바로 밑에가. 그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겨울에는 빵빵하게 떼야 되고 여름은 뭐다? 시원하게 돌려야 되거든. 중간에 있으면 그냥 시원해요. 이 건물 자체가. 중간에 당연히 좋아요. 근데 꼭대기층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경을 이용하려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옥상에 이제 조경 이용하려고 하면 옥상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옥상에는 조경이 2층 건물 조경이 잘 돼 있어요. 작년 수학전은 올라가서 도시락 까먹고 막 했거든. 올라가지고 옥상에 잘 만들어 놨어요. 시원하게 확 뛰니까. 독서실이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올라가 조경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가닥기 있는데 올라가지고 그죠? 한번 이렇게 기지개 편다든지 하면은 아무 감을 한번 지르면 좀 낫잖아요. 이 독서실이 주인이 저작년인가 바뀌었나? 이 권리금이 1억 7천인가 6천인가 그래요. 새로 오신 분이. 그죠? 그러면 빨리 이거요? 5년 이내에 이거 1억 7천인가 6천인가 이거 빼야 돼요. 권리금은. 안 그래요? 권리금 주고 들어오면 그게 문제야. 장사 같은 데는. 그리고 저거 해놔놓으면 주인이 얼마 전에 또 50만 또 올렸대. 올리더라도 나갈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권리금 때문에 1억 뭐 6천인가 7천 정도 줬다는데 그거를 기분 나쁘다고 내버리고 도망가지는 못할 거잖아. 그럼 약점으로 잡히는 거야. 네? 주인 나이 많다던데 노부부라던데 몰라. 나이 좀 있다는데 이거가 생활비 쓴대요. 일단 노후비. 그죠? 자, 일단 주택은 쾌적성입니다. 쾌적성. 상업은 뭡니까? 수익성입니까? 상업은 뭐다? 수익성. 아무리 흐름하고 상가가 건물은 별로 안 좋지만 뭐다? 위치가 뛰어나다면 장사 엄청 잘 되겠죠. 그럼 비싸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 수익성 되겠죠. 수익성이 되고요. 공업과 농업은 생산성과 비용성입니다. 그래서 생산성도 있고 비용성도 있어요. 그죠?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되나? 생산성 뛰어나, 공장 생산 뛰어나고 비용은 적게 되겠죠. 농장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이 유용성 때문에 수요라는 것이 탄생됐어요. 수요가 탄생되고 두 번째 조건이 유효 수요가 있습니까? 유효 수요. 자, 유효 수요가 존재하는데 유효에서는 구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구매력이 있어야 돼요. 자, 아무리 본인에게 효용이 있더라도 돈 없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그죠? 그래야 수요자가 나오겠죠. 세 번째 조건은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뭔다? 상대적 희소성이 되겠죠. 상대적 희소성이 됩니다. 상대적 희소성 때문에 공급이 놉니다. 희소성이 클수록 자, 공급했을 때 비쌀까 안 비쌀까요? 비싸겠죠.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가격 형성됩니까 안 됩니까? 자,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겠죠. 부동산가 형성되면 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선별지표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이 가격들은 다시 선별지표 영향을 주겠죠. 이 동네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아파트도 그렇고 주변에 다 올랐어요. 롯데캐슬 2억 8천에 분양했는데 지금 5억 가까이 가가 있거든요. 미년도 안, 2년 정도, 2,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거. 옆에 있는 거 롯데 있잖아요. 이거. 2억 8천에 가자 분양가가 33평인가 4평인가 모르겠다 지금. 6평이에요? 2억 8천이다 가더라고 저기 분양가가. 근데 지금 뭐 4억 8천에 적어놓고 뭐 그래서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거 오르니까 안 하죠. 이것도 등달 올랐어. 옆에 이것도 오르세요. 저기 이편한 시장 저것도 엄청 올랐어요. 저기 1억 8천인가 분양가 그랬는데 지금 한 4억 정도 갈 거라 33평 정도. 등달아 다 올라갔다니까 이 동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피드백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된다? 피드백 된다. 다시 선발집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수요 공급 영향을 주니까 이 와시속 게임 계속 올라가겠죠. 이걸 부동산 가격 이중성이라 씁니다. 이걸 부동산 가격 이중성이라 씁니다. 부동산 가격보다 이중성이라 써요. 자, 부동산 가격에서 수요 공급의 원칙과 관계 있어 없어요? 문제가 났어요. 부동산 가격 이중성은 수요 공급의 원칙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가격제 원칙에 놓으면 수요 공급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 이중성 관련이 있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피드백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이중성은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며 일단 결정된 가격은 다시 선발지표 영향을 주는 것을 부동산 이중성이라 쓰고 이거를 3대 발생 요인이라 씁니다. 이걸 3대 발생 요인이라 쓰겠죠. 3대 발생하는 요인 이렇게 씁니다. 3대 발생 요인 필수로 했습니다. 한 개만 있으면 가격 발생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모두 다 존재해야 된다. 하나만 존재하면 가격이 발생한다. 틀렸습니다. 한 개만 존재하면 안 되고 모두 다 존재해야 되고 학자의 견해에 따라 이것이 들어왔어요. 이전성이 있습니다. 자, 링이란 사람이 이거를 잡아놨어요. 링 교수가 이전성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은 법적 이전성입니까? 예? 어떤 이전? 법적 이전성입니다. 법적 통제 가능한 이전을 말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중개사법에서 맨날 장난칩니다. 개론은 여기가 중요하고 중개사법은 법률이니까. 그죠? 자, 모든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모든 부동산 하면 틀리겠죠? 자, 모든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된다. 아닙니다. 자, 모든 부동산은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안 되는 거 되겠죠? 동사무소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겠죠? 동사무소, 시청, 구청 이런 거 있죠? 도서관 이런 행정재산이라 씁니다. 행정재산. 국가재산들은 자, 이거는 뭐 할 수 없다? 팔 수 없죠. 법적 이전이 불가능하다 라고 썼죠. 오늘 우리 부동산 학교는 이거를 넣는 것을 4대 발생 요인이라고 씁니다. 이거까지 넣으면 뭐다? 4대 발생 요인이라고 용어를 불러요. 그래서 이 발생 요인은 별표 쳐두시고 잘 놓습니다. 되겠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발생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인은 수요 측면은 유용성과 유효성이고 공급 측면이 상대적 희소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들 요건을 상호 결합해서 가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1번 유용성, 효용성이라 씁니다. 주거는 쾌적성, 자 편리성이라 쓰고 자 상업은 수익성, 공업은 생산성 등으로 표현되고요. 유효성은 구매력이 수반된 상태를 유효성이라 씁니다. 되겠죠? 상대적 희소성은 부정성에서 물리적 공급이 한정돼 토지는 수요가 증가하면 희소성이 높아지겠죠. 자, 공급 물리적 공급도 있고 경제적 공급 포함하는 상대적인 것이 다 중요하고 이전성은 권리의 양도 가능성이죠. 닉이란 교수가 처음에 주장을 했습니다. 법적 개념 이전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권 구성 모든 권리에 대한 통제 정도 이전의 법적 개념이다 씁니다. 자, 형성 요인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참고로 봅니다. 사경, 자, 일반은 전체를 일반이라 씁니다. 일반이란 말이죠. 일반은 전반 영향을 주는 요인, 전반만 줄 것입니다. 전반. 그래서 사경행 있습니다. 사경행. 사회 경제 행정인데 줄 끊어놓는 건 기출된 지문이니까 줄을 끊었습니다. 서로 바꿔 놓습니다. 사이에 놓는 것은 도시 형성 공실 정비 상태가 다른데 행정에 넣고 틀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되겠죠? 자, 5번에 사용수익 관행도 있죠. 이건 행정으로 잡아넣을 수 있겠죠? 그거 조심하시고 경제 국제수지 상태 한 번 나왔고 교통체계가 별표 치시고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기술혁신 산업구조 한 번 나왔고 세부담 상태도 몇 번 나왔으니까 별표
자, 세부담 상태는 자, 경제인데 그게 행정의 부동산 세제하고 바꿔놓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행정이고 세부담 상태는 경제다. 자, 행정은 규제와 정책 이런 말이 들어옵니다. 그럼 찍으시면 되겠죠.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이렇게 되겠죠. 자, 주상공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거는 잘 안 노니까 안 봐도요. 개별도 토지와 건물로 나눕니다. 토지와 건물이니까 공통적 상위 시험에 묻는다면 7번에 공사법상 규제와 제약이 있고, 자, 건물도 공사법 규제와 제약은 공통적으로 있더라. 그것만 한 봐두시면 되고요. 가격의 재원칙은 157페이지 다음 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